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고 처음 올라오니까 저도 떨리네요. 먼저 제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별명에 대한 내용은 짭새라고 합니다. 별명은 짭새하는데 왜 짭새냐면은 짧은 시간 내에 세법 마무리하자. 그래서 짭자, 그 다음에 세법 마무리 세자 해가지고 짭새 그럽니다. 또 다른 별명에 대한 내용은 태호야 놀자입니다. 놀아보죠. 놀아보는데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기본서 보시면은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 14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 조세의 기초 이론 나오고 그 밑에에서 제1절 조세의 개념 나옵니다. 여기서 조세 하면은 모든 세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세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죠. 그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보시면 조세의 정의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해올 것 같으니까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줄게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 과세 요건, 여기서 요건, 여러분들이 기본서랄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나온 말이 요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건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말은 조건이란 말과 같은 말이다. 과세하기 위한 조건 이거죠. 과세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인격체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여기에서 반대급부 없이란 말은 대가 없이 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대가 없이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가의 뜻이 나와요. 부가의 뜻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문맥으로서 맞춰본다면 가끔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부가란 말이 나온다면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가란 말이 나오면 여기다 내용 알려준다 라는 내용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이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입니다.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보니까 문장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면이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 대해서 간결하게 해줄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였으니까 징수하는 자는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징수하는 자를 보고 저희들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또 같은 말로 과세권자 이 되고요.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징수하는 자죠. 여기도 조직체예요. 그럼 조직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과세 요건을 정해놔요. 과세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린다. 이게 바로 조세 정의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간결하게 말해줄게요. 이렇게 길게 말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안 가니까 간결하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영리해요.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우리가 세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세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자 앞에다가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줘요.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게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였다. 그러면 취득세 이렇게 했으니까 세자 앞에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해볼까요? 소득세. 이러면요. 세자 앞에가 소득.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세자 앞에 있는 내용을 법에다가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징수하겠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권리예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이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납부할 의무라 그래요. 우리는 의무죠.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는요, 권리. 우리 입장으로 만들었으니까 납부할 의무 그럽니다. 그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때 시작하겠는가? 시작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시작돼요. 시작됐으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죠. 그러면서 그 세금이 얼마다는 것을 국가가 지자체가 알려줘요. 알려준 게 뭡니까? 부가. 그리고 또 알려줌으로써 그 금액을 납부케 만듦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 이게 뭘까요? 징수로 갑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입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게 돼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의 성립, 그리고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 네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려면 기본서에서는 43페이지에 나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나오죠.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해년마다 총론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 이론에 대한 내용이 두 문제 나와져요. 그 두 문제 나오는데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립, 확정, 소멸에서 나오죠. 또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시험이랄지 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돼요. 그는 버리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고 싶다면 시험에 임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문제 만들어줘가지고 그 내용으로서 풀게 해줄게요. 그러면 충분하게 총론에서 두 문제는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 내용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을 가져. 그래서 여기서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해 성립이란 말은 출발점을 말합니다. 출발점,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립이에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시작이다. 납부할 의무 시작. 그럼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합시다. 먼저 문제 연결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강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적 내용으로서 공부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실무적 용도로서 공부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시험 용도만 원합니까? 제가 너무 또 어려운 거 물어봤죠?
뻔히 답 나오잖아요. 시험 용도죠. 시험 용도로서만 강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용도로서 강의할 때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과연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A 단위로서 볼 때 여기서 시작이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출발점이다. 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뭘로 물어보냐? 성립 물어봐요. 그래서 이 성립을 문제 키로 잡으세요. 성립 단어가 있으면 이 성립 단어를 보고 이건 의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 시작하냐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시작되죠. 그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를 붙이면 그 세금의 납부할 의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또 해보죠. 여기에서 취득세 그러면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물어봤어요. 그럼 성립을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거기서 답은요.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하는 때 붙이는 거. 취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성립되었다.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세금을 정한다가 확정이에요.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 세의 금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확정의 뜻이에요. 이 내용도 문제하고 연계시켜 볼 때 확정으로 물어보겠는가 아니면 세금액 산정으로 물어보겠는가 했을 때 확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래도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키를 잡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키도 못 잡고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문제 키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문제 키 잡는 것은요. 는자, 랄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예요. 만약에 확정을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보죠. 납세 의무 확정은 나오죠. 은자 앞에 뭡니까? 확정. 확정이니까 이게 문제 키. 그리고 확정에 대한 내용의 뜻은 세금액 산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세금액 산정해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얼마다라고 알려주죠. 알려준다가 바로 뭐였습니까? 부가.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 라는 의미로서 같은 말로 과세 그래요. 과세.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했으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한다.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요 내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잘 나온 쪽이죠.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요 내용에 대해서 요 페이지에 가가지고 설명드리려 하고 방금 보니까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죠. 그러면 세 명칭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세 명칭, 세 이름을 알아야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명칭을 아셔야 돼요. 세 명칭을 알기 위해서 모든 세금을 상황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그 내용이 조세 분류예요.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16페이지에서 나옵니다. 16페이지에서 조세 분류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합시다. 방금 배웠던 조세의 정의 배웠죠. 이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할 때 안 나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도 회계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왜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겠는가 싶으면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뵐 거예요. 또 교재하고 기본서하고 처음 보죠. 처음 본 거 아닙니까? 아, 미리 보시고 오셨습니까? 예습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에 대한 세법에 대한 책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처음에 있는 내용을 빠뜨리고 이거 버리세요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과 관계없는 내용이나마 설명드렸다 뿐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조세 분류입니다. 16페이지에서 조세 분류.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세 명칭을, 세 이름을 알아야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칭을 알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조세 분류에 대한 이로서 먼저 볼 때 조세가 모든 세금 그랬죠. 모든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는 겁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구성된 세금들이 있어요. 구성된 세금이 몇 개가 있냐면 이 내용은 24개 있습니다. 그럼 24개의 세에 대한 내용을 각기 상황에 따라서 나눠봐요. 제일 먼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번 과세 주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과세 주체란 말은 징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하는 자. 그럼 징수하는 자는 방금 조세의 정의를 보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죠. 자,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보든 학개론을 보든 아니면 공시법을 보든 공법을 보든 문장 안에가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국가 나오고 단어 나오고 중간점 나와요. 그러면서 또 단어가 나와요. 지자체 이게 나왔다 합시다. 그럼 이 중간점 보면은 이 중간점 보고 이건 또는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아니면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세 주체는요.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과세 주체에 따라서 모든 세금 24개를 나눠보는 겁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국세라 그래요. 국세를 하면서 몇 개가 있냐면 이 국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여기서 12개라고 적어지는데 원래는 13개입니다. 여기 상속세와 증여세 하나는 묶었죠. 묶었으니까 13개죠. 13개에 대한 내용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지방세랍니다. 이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구별하려면 이걸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기가 전부 다 힘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24개에 대한 세 명칭들을 다 암기할 수 있어요. 하나 저 같은 똘은요. 못 외워요. 멍청해서요. 못 외우고 여기에 대한 내용, 시험에 대한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것이 시험 용도로서만 설명드리겠다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쭤봤다 뿐입니다. 이 시험 용도로서 과연 여기 세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세금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를 볼 때 먼저 소득세, 세자폐가 소득이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징수하니까 국세다. 라는 의미로서 소득세, 국세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올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세법의 시험 범위가 공고됩니다. 여태껏 공고된 걸 볼 때에 세법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
라고 공고합니다. 그럼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집안에 뭐 근심이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버리세요. 만약에 모 세법 선생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강의 듣지 마세요. 그 사람 강의는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범위를 줄인 게 좋아요? 늘린 게 좋아요? 줄인 게 좋아요. 범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인 게 좋으니까는 요 상속세 증여세 설명드리는 선생이 있으면, 강사 있으면 그 선생 강의 듣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하다 그래.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범위를 늘리고 있어. 그런 강의는 안 좋은 강의입니다. 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자표가 뭡니까?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라는 으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이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은 전자제품이랄지 화장품 판매 가격 안에 들어있는 세금입니다. 이제 이 세법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죠. 기본서 맨 앞에 봅시다. 기본서 맨 앞에 표지. 표지 보니까 나온 말이 2차 해가지고 밑에 부동산 세법이죠. 그럼 전자세법 아니죠. 그럼 전자세법, 화장품 세법 아니니까 이것도 어때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세. 이 주자가 술주자예요. 그러면요? 알 필요가 없죠. 술세법 아니잖아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십시오. 인지세에 대한 내용 국세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수입 인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교육세에 대한 내용 농어촌 특별세 명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국세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가 바로 국세다. 이걸 아시면 돼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세 명칭을 외우는 거니까 사람 이름 외우는 거니까 이건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들은 첫 글자로 외워도 됩니다. 첫 글자로 외우세요. 첫 글자로서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연상하는 것은 뭘로 연상하시냐면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그 추측된 축구 선수 생각날 겁니다. 송종국. 송 하면은 소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송종국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그래서 송종국인 이렇게 외우면 외울 수 있겠죠. 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송종국인. 적어줄게요. 암기 요령. 암기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국인. 소 하면은 소자 약간 보이니까 소득세는 국세다.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송종국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죠. 지방세에 대한 내용 11개 있습니다. 11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지방세 11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이에요. 들이니까 총괄적 내용으로서 여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구성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이거 기억하세요. 취득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또 등록면허세에 대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그리고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내용들은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으로서 재산세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세자폐가 재산이니까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재산 보유 과세 이런 것이 재산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 알까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에 속한 세금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어제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네요. 벌써부터 주무시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따가지고 치, 등, 재, 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암기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 등, 재, 지. 그러면 충분하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도 지방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 등, 재,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눠보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나눠봅니다. 다른 상황으로서 국가가, 지자체가 징수해서 어느 용도에 사용되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게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19페이지 나옵니다. 19페이지 나오는데 18페이지 보죠. 18페이지 보니까 조세의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2번 나오죠. 이 조세의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정가란 말은 이전이란 말과 같은 말.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이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볼 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이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걸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버리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서 3번 조세의 사용 목적 여부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용어만 알고 버리시면 돼요. 용어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보통세. 문장에 보통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보통세에 대한 내용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아무 용도나 국가가, 지자체가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9개 있어요. 그런데 19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못하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고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용어적 내용으로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목적세. 목적세는 세자폐가 목적이니까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는 이거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용어만 알고 버리면 되겠죠. 그래도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듣기 좋은 말. 왜 아시네? 버려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못 버리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100점 맞을 생각하고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안 버려. 안 버리고 그리고 계속 봐.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강의 시간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이 출제자들이 낼 수 있어요. 뭐 그런 문제를 보고 뭐 입시에서는 뭐 킬러 문항 그러더만요. 그 킬러 문항이 여기도 나와요. 우리도 나와요. 그 킬러 문항까지 이제 계속 풀어. 근데 또 다시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은 어디다 두냐? 1번부터 3번, 4번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딱 보자마자 어이 어렵다 이거. 난 한 번도 본 문제 아니야 하면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안 버리고 계속 풀어. 근데 보기는 보는데 풀기는 푸는데 공부하고 있어. 시험장에서. 모르니까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고 아 나는 이게 떨어졌다 하고 이제 마음이 부담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버리다 보니까 뒤에서 아주 쉬운 문제들 꼭 맞춰야 될 문제 여기도 틀려. 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아셔야 돼요. 버리세요. 아예 풀지 마. 버려. 버리고 또 다시 가보니까 이제 중간적 내용의 문제로서 여기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선다 1, 3, 4, 5에서 1번과 5번이 답 같아. 꼭 보면은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 선다 5개 중에서 2개의 단위 걸러져.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못 맞히겠어. 그럼 그럴 때에 대한 내용 대비해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2개는 문과 가지고 이렇게 물음표 놔둬요. 물음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쉬운 문제로 가요. 이렇게 쉬운 문제 가면 쉬운 문제이니까 답이 거기까지예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다 체킹 해놓고 그래놓고 이리 와요. 이리 오게 되면 여기서 자신감이 업이 돼. 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렇게 해서 60점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60점 시험입니까? 100점 시험입니까? 60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서 버리란 겁니다. 근데 꼭 안 버려. 지금부터 버리는 연습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버리시라. 그래서 버린 거 이제 버리면 되겠죠. 목적성이 어때요? 버리세요. 버리고 보통세란 말이 나온다면 이건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세 분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방금 보니까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서에는 없으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자 앞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의 법. 이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의 법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부동산에 접목시키면은 부동산 세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요. 그랬으면 세자 앞에 취득 갖췄죠. 그러면서 취득 단계에 관련된 세금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또 취득하였으면 그 부동산을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세자 앞에 재산이니까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재산세 저기 있죠. 또 종합부동산세, 방금 말씀드릴 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에 대해서 과세한다. 초과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도 보유 단계 세금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이건 용도를 정해놨어요. 지자체가 요 용도만 사용되라 라고 정해놨습니다. 용도는 지역 간, 나는 자원, 이 자원은 수자원, 물 자원에 대해서 과세, 하나는 시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이 소방시설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적어져요. 소방분이라고 적어져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시험으로 연결시켜 볼 때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과 관계 있는 것은 시설이에요. 시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지에가 소방분이라고 적어져요. 그럼 이게 소방분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시험지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요 글자 보면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요 시설 소방시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졌으니까 소방시설이구나.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소방시설은 화재예요.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주택을 보유했으면 화재와 연관되어 있죠.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도 화재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서 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자원시설도 소유란 말은 보유. 그래서 보유 단계에 해당된 세금이에요. 그럼 이 보유 단계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납부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마다 납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았어요. 팔다에 대한 내용의 뜻이 양도합니다. 또 양도란 말과 처분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팔다예요. 원래는 이 팔다란 말과 양도란 말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달랐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구별시키면 아주 혼동되니까 지금은 같다 생각하세요.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양도, 처분 같은 말. 그럼 양도하였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쇠자표가 양도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상대편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취득세. 또 취득했으니까 보유하죠. 그러면서 재산세. 초과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화재와 연관된 것이었으면 지역자원시설세. 이 소방부는 적어진 거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읽으시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요. 양도소득세. 그 다른 사람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준 글자가 부동산세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세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처럼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는 취득 단계. 한 단계는 보유 단계. 한 단계는 양도 단계. 양도란 말은 처분과 같은 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가정하고
어느 내용을 문제를 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취득세를 답으로 줄까요? 답 안 줘. 왜? 셋째 앞에가 취득 적어졌죠? 그랬으니까 취득 단계다라고 초등학생도 알아. 유치원생도 알아. 그러니까 답을 안 줘. 또 양도소득세. 셋째 앞에가 양도라고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단계라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안 줘. 다시 볼 때 재산세. 셋째 앞에 보유란 말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죠? 안 적어졌으니까 답을로 내려면 이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죠.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까 했던 내용과 연계시켜서 절대적 암기사항. 라는 이유로서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어떻게 해놨어요? 송, 종, 국, 인. 송, 소득세. 종, 종합부동산세. 국,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외울 때 치, 등, 재, 지. 취득세. 등,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도 지방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럼 여기도 문장의 지문이 길죠. 문장의 지문이 긴 것들은 짧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개그맨들이 아니면은 또 탤런트랄지 연예인들이 퀴즈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PD가 내요. 그 문제 낸 거 보면은요, 분명히 엄청나게 쉬운 상식이에요. 상식에 대한 내용이 답이에요. 답인데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물어봐요. 엄청나게 지문이 길게 쭉 물어보니까 이 단어도 들어본 것 같아. 이 단어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합쳐져. 그래가지고 요 상식에는 답이 안 나와. 이상하게 나와져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는데 짧게 합시다. 짧게 여기에서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그때의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다시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율로서 볼 때에 여기도 지문 길죠. 짧게 하시면 돼요.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으로서 절대적 암기사항이니까 또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될 사항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 종, 국, 인, 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그리고 치, 등, 재, 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도 지방세다. 또 문장에서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알았으면 이제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내가 막 글자 적어가면서 또 목소리 크게 질러가면서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만 풀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학개론에서 나왔어요. 이 문제가요. 학개론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저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보유, 국세. 벌써 나왔네요. 저 국가 보유 연결되죠? 연결되니까 이거 뭐냐? 종합부동산세. 이거 종합부동산세 되겠죠. 다시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죠. 뭘까요? 재산세. 재산세 되죠. 다시 처분 단계. 처분이 곧 뭐였어요? 양도. 양도. 처분하고 양도. 같은 말. 에 되니까 이건 뭘까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답은요? 1번. 1번이 답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단계 상속세, 그리고 취득단계 취득세. 이건 이제 세법과 연관된 거고요. 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서 문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학교에서 나와요. 학교 나오니까 학교론에 대한 내용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여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취득 단계인가?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을 이해하려면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에요.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 넘겼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상속세일 수도 있고 증여세일 수 있습니다. 시점만 달라요. 사망 시점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또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적용되는 세금은 증여세 됩니다. 있을 때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합시다. 납세 의무자란 말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입니다. 그게 납부할 자예요. 납부할 자로 보고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시켜 볼 때, 자, 이 상속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는가? 여기 냈을 때 누구냐면 상속인이 됩니다. 자,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세 납부하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사망 시점에 재산의 무상 이전된 자는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을 보고 저희들은 피상속인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 가방끈이 기신 분들, 그분들은 이 피상속인, 상속인 이거 구별이 안 돼요. 왜? 가방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게 구별이 안 되냐면은 교육자에 대한 내용과 피교육자 이것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요 피자가 입을 피자, 여기서 피자가 입을 피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가 입을 피자로서 한문으로 같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가고 있어요. 어리를 주체로 돕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편한테 입을 피자가 붙입니다. 교육자를 주체로 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교육을 입은 사람 해가지고 피교육자. 저희들은 교육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교육자, 피교육자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주체로 봐요. 살아있는 사람, 상속인이 살아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주체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다가 입을 피자를 붙여요. 피상속인. 피상속인 되면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어. 이해가지고 집에 가. 집에 가서 다시 보는데 이게 또 생각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바뀌어져 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간결하게 말할게요.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됐죠? 피상속인 하면은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그럼 피나니까 돌아가신 분이 납세음자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고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하니까 어느 사람이었어요?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니까 어느 단계 세금이다? 취득 단계 세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제 증여세 가죠. 증여세에 대한으로서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자는 누구냐? 증여자입니다. 증여자가 돼. 그럼 여기도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형평성이 어긋나져요. 법률적 근거는 무상 이전으로 같아요. 같은데 한쪽은 받는 쪽, 한쪽은 준 쪽. 이러면 형평성이 어긋난 겁니다.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받는 쪽 가져요. 받는 쪽 가면서 숫자가 받을 수 써가지고 수증자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받았죠? 받을 숫자잖아요. 어느 단계? 취득 단계. 이렇게 나와져요. 취득 단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 단계 세금이면서 여기는 국세다. 이건 학개론. 됐죠? 세법은 알 필요가 없고. 학개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30회 때 나왔으니까 32회 때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는 계속 보란 얘기입니다.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요. 약간씩 변형해서요. 기출문제 보죠. 32회가 33회네요.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먼저 해보죠. 부동산 모든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업,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맞죠? 국세. 부가가치세가 국세라는 것은 이건 상식이거든. 맞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치, 등, 지. 맞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다. 자, 재산세는 어느 단계? 보유 단계. 틀렸죠? 다시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다. 틀렸죠? 증여세는요?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받을 수. 그러니까 어느 단계? 취득 단계. 이름으로써 여기서 기업,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2개 되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나올 거다 하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작년 내용의 문제는 안 만들었네요. 작년 내용의 문제는 좀 이따 풀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